예? 이놈이 옆에 있는 내가 때려 죽인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괴가 정수리에 아가리로 밥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자마자 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되면서 분노 조절 잘해로 바뀌게 되죠. 어묵구멍에서 국물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그 요괴가 싹 돌아보면서 들켜버렸네? 반갑습니다. 버들입니다. 오늘은 동북아시아 3국 중에서도 가장 그로테스크한 요괴들을 많이 보유한 일본입니다. 카파는 일본의 대표적인 요괴입니다. 기원은 중국의 해화상이라는 요괴가 일본에 스며들었다는 게 제일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녹색 피부에 거북이의 등껍질, 새의 부리, 물갈퀴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외형과 닮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머리인데 그냥 대머리가 아니라 여기에 물이 차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은 마력의 근원으로서 물이 마르거나 쏟아지면 힘을 잃고 죽습니다. 물의 요괴이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을 익사시키거나 아이의 혼을 빼간다고 합니다. 주식은 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오이만 들어간 김밥을 카파마끼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악한 요괴인데 근대에 오면서 이미지 세탁을 오지게 받습니다. 자신에게 오이를 나눠준 사람에게 금은 보화로 보답하기도 하고, 강가에 놀러온 아이들 무리에 껴서 같이 스모를 하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머리에 고여있는 물이 다 쏟아지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뭐 캐리비안 베이 같은데 갔다가 카파를 만났다? 그럼 조또마떼 오이데스 하면서 바지춤에서 오이를 꺼내는 척 해줍니다. 저는 실제 가지 오이 크기랑 비슷하니까 쉽게 속겠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이 오이를 꺼내는 척하면 가파가 침 질질 흘리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부리로 된 아가리를 탁 잡고 앞으로 쭉 당기면은 물 다 쏟아져서 죽겠죠. 가고제는 절 이름입니다. 사찰 이름이요. 한국식 한자 음차로 쓰면 원흥사라고 하고,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던 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키는 일이 있으면 빠라라 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굶어 죽습니다. 이 하인이 원한으로 귀신이 되어서 절의 동자승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 번개신의 아들을 불러다가 동자승으로 위장시킵니다. 어김없이 동자승을 죽이러 이 가고제가 절에 침입을 했는데 상대는 누구다? 번개신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정신이 아찔해질 때까지 두들겨 맞다가 쫓겨납니다. 동자승들만 죽이는 걸 봐서는 정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나타났을 때 니 마루오카인이 많아, 내 그인님 의형제다, 이렇게 센 척하면 도망가지 않나 싶네요. 가샤도 쿠로는 거대 해골 요괴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서 한이 서린 사람들의 원한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해골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크기가 대충 2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들판을 거니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뜯어먹습니다. 근데 또 들판에 버려진 해골이 있으면 동질감을 느끼는지 원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말하는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이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옮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땀이 엄청 나는데 이 무거운 물건을 매장 안쪽으로 넣다 보니까 매장은 또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식어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퇴치법은 귀에 방울을 달고 다녀서 접근하면 소리가 난다네요. 근데 귀가 있나? 그리고 낮에 다닙시다. 체급이 깡패거든요. 암만 무슨 골로프키넥님이나 전성기의 마이클 타이슨이 온다고 해도 22m면 그냥 발로 푹 찍 사이입니다. 누라리오는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의 모습입니다. 멋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 등 자기 집인 양 행동하는 요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백기 야행도라는 요괴들을 그린 그림에서 이 선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괴들의 총대장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제일 앞에 서 있어서 그렇게 해석한 거지 딱히 다른 요괴들처럼 도수를 부리거나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한다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아닌가. 딱히 해가 되는 귀신은 아니니까 노인 공경 차원에서 좋게 말로 타이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야카시는 특정 요괴가 아니라 바다에서 죽은 원령들,
즉 물귀신을 뜻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설화에서는 덩치가 엄청 큰 바다뱀으로 전승됩니다. 배 한 척을 뛰어넘는 데만 3시간이 걸린다네요. 이 정도 체급이면 빨리 주위 가족들이나 인척들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생을 마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대한 지네요괴입니다. 근데 보통의 지네요괴가 아니라 엄청 센 지네요괴입니다. 곤충 타입 요괴 중에서는 탑티어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강하냐면 일본 비와 호수에 살던 용들이 이 지네한테 복날 개맞듯이 두들겨 맞고 인간들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크기가 2km 정도입니다. 원펀맨 리메이크판에서 등장하는 지네 장로의 모티브가 되는 요괴입니다. 쇠 붙이는 몽땅 튕겨내는데 인간의 침에 약하다고 합니다. 딱 오모카데가 나타났다 하면 바로 침 뱉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산채로 뜯어먹힐 겁니다. 아니 크기가 2km면 침을 몇백 리터를 뱉어야 되는 거야? 이바라키 도지.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자 아버지는 아이를 원망하면서 이바라키에 위치한 한 이발소 앞에 갖다 버립니다. 이 이발소를 운영하는 부부는 아이가 없었던지라 그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로 삼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부부는 아이에게 이발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하루는 면도칼로 손님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는 자신의 손가락에 묻은 피를 핥아먹습니다. 근데 그 맛에 중독되어 버려서 오는 손님마다 얼굴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양부모는 이걸 알아채고 아이를 혼냅니다. 이제 꾸지람을 듣고 낙담한 아이는 가까운 강으로 가서 다리 위에 앉아가지고 이 수면을 쳐다보는데 거기엔 이미 귀신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뒤로 도망쳐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데 이 아이가 후일 이바라키도지라는 귀신이 됩니다. 악행이 점점 심해져서 일본에서도 네임드 귀신이 됩니다. 천황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고 천황은 유명한 퇴마사들을 보내서 이 이바라키도지를 죽여라고 합니다. 토벌대가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고렙 퇴마사들이 온 겁니다. 이바라키도지는 자신의 귀신 스승인 슈텐도지가 순식간에 토벌 당하는 걸 보고 냅다 도망칩니다. 슈텐도지는 이바라키도지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했거든요. 이제 그 후에 테마사 중 한 명이 어떤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젊은 미녀가 다리를 못 건너고 곤란해하고 있길래 이 테마사는 말에 그 미녀를 태워서 도와주려 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미녀가 원래 모습인 이바라키도지로 변하면서 이 테마사를 죽이려 하죠. 문제는 이 테마사가 사실 법사 캐릭이 아니라 근접 딜러였던 겁니다. 바로 칼 꺼내서 팔 한짝을 잘라버립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 이바라키도지가 도망을 가고 테마사는 팔을 전리품으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필시 이바라키도지가 다시 팔을 찾으러 올 것을 알고는 자신의 저택문을 꽁꽁 잠그고 팔을 봉인합니다. 7일간 봉인해두면 이 팔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마침 7일째 되는 날 이 테마사의 큰어머니가 이 집에 놀러 온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귀신의 팔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테마사는 뭐 큰어머니인데 어떻겠어 라면서 보여주니까 그 큰어머니가 팔을 가로채서 큰 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네, 이바라키도지가 변신한 거였죠. 이 팔을 되찾은 이후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현존한다면 5,000살이 넘었을 거라고 하네요. 냉병기에 팔이 썰릴 정도면 육체적인 피지컬이 크게 강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대로 순순히 죽거나 영혼에 맞닿아 있다 봐야죠. 400년을 넘게 산 거미가 인간 여자의 모습으로 둔갑한 게 조로구모라고 합니다. 거미 실로 인간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거미가 식초에 약하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거미를 식초통에 담궈서 몇 분 정도 지나자 움직임을 멈췄고 이러면 코끼리도 죽지 않나? 마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요괴 끝판 대장급 요괴가 탱구입니다. 하늘을 날고 마력을 사용하며 힘도 엄청 세다고 하네요. 법사가 근접 공격 스텝도 만렙 찍은 경우죠. 카파와 더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요괴이며 그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걸 봐서는 탱구라는 요괴 안에서도 하위 분류로 여러 탱구들이 있나 봅니다. 불가, 즉 부처님과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약하며 스님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후타쿠치노 온나, 일본어를 직역을 하면 두 입의 여자입니다. 두 입의 여자요? 입이 두 개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입이 두 개인데 근데 인간이 아니라 요괴면 아가리 아닌가? 여튼 외형은 일반 여성이지만 입이 두 개라고 했죠. 히든 아가리는 요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촉수로 써서 음식을 집어다가 요 히든 아가리로 먹는다네요.
숯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구두쇠라서 밥을 조금만 먹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어휴, 그니까 노총각이지. 잠깐만. 근데 내 이상형은 잘 먹는 여잔데 왜 어느 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자신은 밥을 먹지 않으니까 이 아내로 삼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바로 결혼하게 되죠. 숫쟁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아내가 진짜로 밥을 전혀 먹지 않았고 착실하게 살림도 잘했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쌀이 훅훅 줄어들자 숫쟁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보 내 일하러 갈게 이래놓고는 부엌에 숨어서 몰래 지켜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이 가마솥 가득히 밥을 한 뒤에 밥을 항상 차려서 방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와, 막 분노 조절 장애가 도지기 시작하면서 이놈 옆에는 내가 때려치긴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괴가 정수리에 아가리로 밥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자마자 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되면서 분노 조절 잘해로 바뀌게 되죠. 어묵구멍에서 국물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그 요괴가 싹 돌아보면서 들켜버렸네? 라면서 머리카락으로 숫쟁이를 포박한 뒤에 망태기에 넣고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숫쟁이는 이대로 꼭대기에 도착하면 나는 꼼짝없이 잡아먹혀 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괴 아내가 미끄러진 겁니다. 그 틈에 풀려난 숫쟁이는 막 도망을 갔고 당연히 요괴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야 이거 절단났다 조졌구나 싶었을 때 눈앞에 창포잎 군락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으로 이 나뭇잎을 뽑아서 나루토에서 본 것처럼 나뭇잎 슈리켄 이러면서 요괴한테 던집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양쪽 눈에 적중을 합니다. 개칠이죠. 역시 닌자의 나라. 그래서 눈이 안 보이던 요괴는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후에 구두쇠 짓을 그만둔 숫쟁이는 밥 잘 먹는 여자를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찝찝한 결말이네요. 애초에 밥 안 먹는 걸로 구박한 남편 인성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튼 이후에 일본에서는 매년 음력 5월이 되면 집 앞에 창포잎을 걸어둬서 후타쿠치노 온나를 쫓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수련을 통해서 신체 어디든지 강화할 수 있지만 요 턱 자체는 강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 턱 맞는 걸 굉장히 꺼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눈수리 쪽에 아가리가 있으면 뒤통수가 턱쯤 되겠죠. 고로 이 뒤통수를 인정사정없이 후드려 갈기면 자 오늘까지 동아시아의 요괴들을 알아봤습니다. 한중일의 요괴들은 주로 오랜 세월 증오나 한 혹은 신성한 힘이 깃들어서 발생을 하는 요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만큼 퇴치법도 보면 한을 달래거나 원인된 행위를 제거함으로써 승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시간에 알아볼 서양의 귀신들은 동양의 귀신들과는 좀 성질이 다른 면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